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6%, 나스닥 지수 0.4%, S&P 500 지수 0.37% 오르고 있고요. 러셀 지수는 2% 가까운 상승불 켜주고 있다는 점 보내드립니다.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산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스케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소매 판매 지수와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매 판매 지수는 0.0%라고 사실상 전달에 비해서 늘지는 않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원 소매 판매 지수가 0.4%가 나오게 되면서 0.1% 예상치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커다란 영향이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CPI를 봤을 때 사실상의 물가 상승률이 멈춘 것으로 보여지는, 특히 주거비가 꺾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하게 되면서 소비 지표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소비 지표가 아마 곧 발표가 되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10.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CPI 쉘터의 하락세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가 지명이 됐습니다. 39세 부통령인데 젊은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부통령 혹은 러닝메이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인물은 JD 벤스라는 인물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인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원의원에 출마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크게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재미난 부분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커다란 비판을 했던 인물로 2022년에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루트를 전환한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리틀 트럼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39세라는 젊은 나이를 갖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 등등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현재 부통령을 뽑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을 이번에 네바다에서 연설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한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건물주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 같은 규정은 주택을 50세 이상 가진 소유주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뒷 배경에는 사실 이 네바다라는 주가 원래는 민주당 쪽에 주로 속하는 쪽이지만, 문제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저격을 당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상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바다주를 가져갈 것으로 의식한 지표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미국의 전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임대료가 올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임대료를 제한시키는 정책으로 이 임대료를 관련한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표심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는 혹은 경제학자들은 만약에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주택을 건설시키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반대로 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주거비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동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CEO가 전기차 관련해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시장에 대한 수요를 좀 낮춰 생각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GM 같은 경우는요, 원래 내년 기준으로 북미에서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 말 이런 종류의 생산성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주목이 되는 건 최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는 EV에 대한 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 확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 둔화, 거기에다가 보조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다 의식한 부분들과 동시에 전기차에 대해서 결국 트럼프가
훨씬 더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줄일 것이고 전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임을 밝힘에 따라서 굳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에서 직원들을 해고했다라는 소식에 연일 주가가 하락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또 3개월 만에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대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원래 몇천 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이번에 초부터 자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16일 기준으로 최근 몇 주 동안 테슬라의 채용 페이지에 인공지능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 서비스 직종까지 다양한 직무의 채용 공고가 800개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테슬라가 가진 전기차 이외의 섹터에도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최대 철강 업체죠. 클리블랜드가 캐나다의 경쟁사 스텔코 홀딩스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미국의 최대 철강 업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캐나다의 경쟁사 스텔코 홀딩스를 2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인수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인수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북미의 평판아변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스텔코 주식 한 주당 현금 60캐나다 달러와 자사주 0.454주를 지급하게 되면서 인수 절차는 스텔코 주주 승인과 규제 당국 허가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